자칫 일본과 군비 경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F-35 대량 구매가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은 한국에도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면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에서 일본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태도, 또한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스텔스 F-35 최다 보유. 트럼프 대통령은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를 일본에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킨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선 일본의 F-35 전투기 구매권은 작년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예상된 수순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발표했는데, 일본이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대일 무역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전투기 구매를 재촉했습니다. 동맹국을 상대로 무기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F-35 같은 고가의 군사장비를 팔아 무역 역조 문제를 해소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동차 등에서 미국의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진정시킬 카드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전투력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전투기의 도입은 일본의 자위대의 공격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일본은 호시탐탐 방위력을 늘리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특히 최근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 강화에 관한 논의가 방위성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주변국들을 견제하는 능력을 대폭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 불가능 국가에서 이제 개헌을 통해 선제적인 공격 능력을 갖춤을 보여줌으로 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억지시키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일본 움직임에 침략의 야욕이 있다며 즉각 비판 성명을 내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미국의 미사일 배치 여부도 파악 중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한미 상호 방어 조약 등으로 일본이 한국을 직접 공격할 리는 거의 없습니다만, 갈수록 일본이 많은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고 미국은 일본이 중국을 대신 견제해주니까 일본을 무장화하려고 하므로 일본이 그 가운데 한국에 군사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미 국방부 당국자는 NHK의 이번 F-35 전투기 판매는 일본의 방위력을 높일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 경제와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무장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초 일본은 한국의 초계함에 일본 초계기를 접근시키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F-35를 많이 수입하는 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은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에도 그리 반가운 사안만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애초 F-35A 42대 구매를 계획세웠다가 2018년 작성한 중기 방위 전략 방위 대강에 경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F-35B를 포함한 F-35형 전투기를 105대 더 사들여 전체 보유 규모를 147대로 늘리기로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일본은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를 도입하면 가가와 이즈모에 탑재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길이 248m, 폭 38m에 만재 배수량이 27,000톤급인 가가는 해상 자위대가 보유한 동급 1번 호위함 이즈모와 함께 경항공모함으로서의 개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바람대로 해상과 공군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나 일본은 결코 한국을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때문인데요. 오래전부터 한국에는 북한을 억제해야 하는 다양한 전술적인 수단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 때문에 F-35A가 도입된 것이기도 합니다. F-35A는 평양까지 단숨에 날아갈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이죠. 물론 일본에는 대수에 못 미칩니다만 한국도 40여 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 제어에는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은 한국의 F-35 도입에 대해서 전격 비판을 하며 한반도를 전쟁통으로 만든다고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의 분석과 같이 상대방을 묶어둘 수 있는 전략적 무기는 미사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오랫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사거리 200km와 탄두 중량 500kg에 묶여 있었지만 오바마 정부 때 전격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고 탄두 중량도 2톤까지 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현무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대량 생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현무 미사일은 불규칙한 궤적을 가지기 때문에 적이 쉽게 요격할 수 없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의 한 전문가는 탄두 중량 2톤 규모의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사일이 마하 7에서 8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28이나 벙커버스터 GBU-57보다 두세 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질 것이라며 방사성 물질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의 전략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억제를 위한 미국의 전술핵이 들어오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하는 등 다양한 위협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점점 사거리 대비 중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 당국과 꾸준하게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며 괴물 미사일이라는 현무4를 개발한 것입니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은 2톤 정도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탄두 중량 제한이 없는 미사일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 때문에 사거리를 많이 늘려나가기는 어렵고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사실상 중국까지 모두 포함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다만 한국은 중국과 사드 갈등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사거리를 늘리는 미사일 개발이나 공개는 신중하겠죠. 그러나 사거리를 수천 킬로미터로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기술로 가능하며 대량 생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중국은 물론 일본도 적지 않은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전면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본은 거의 모든 전역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사실상 한국의 위협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항모와 전투기를 확보한다고 해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한 국가에는 쉽게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한국은 국방비를 최근 북한과의 평화 모드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는 현무 미사일의 대량 생산에도 적극 반영되어 주변국의 공격력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세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되어 간다면 미사일 협정을 통해서 한국의 사정거리와 탄두 중량은 점점 더 늘어가게 되어 미사일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베 총리 북한 재료 삼아 어떻게든 해보겠다. 일본은 현행 헌법상 상대 국가를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권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정당화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부각하는 양상입니다. 어제 9일 일본에서는 고노다로 방위상이 북한의 군사력이 일본의 한층 위협이 되고 있다고 국회에 출석해 강조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신형미사일 개발 등으로 공격수단을 다양화, 강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공격 능력이 예전과 달리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하면서 결국 필요한 것은 일본의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로는 사실상 방어만 할 수 있고 미국의 이지스 어쇼 시스템도 백지화가 됐으니 이제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의 해석을 다르게 하자는 뜻도 비칩니다. 고노 방위상은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발사되기 전에 해당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헌법상 법리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원칙은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이를 뒤집는 것입니다. 마치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과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기존 원칙과는 상반돼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북한은 최근까지 연중 행사로 일본 바다에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해와 위협이 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재료 삼아서 적극적으로 공격 가능한 국가,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할 야욕을 보이는 것이죠. 이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도 국방계획에 따라 미사일 강국으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을 대항한 억지력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일본의 크고 작은 도발의 준비는 계속해서 진행 중으로 아베 총리는 이제 개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아베 총리의 임기가 내년이면 끝난다는 것인데 아베 총리는 4연임을 준비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차기 총리 지지율 1위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정 간사장으로 아베를 10%가량 앞서지만 아베 총리는 일종의 꼼수를 통해 4연임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일본 정계에서 제시되고 있어 주목을 끕니다. 아소 부총리는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지만 야당이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활용해 조기 총선을 하면 승산이 높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규 개정을 통해서 아베 총리가 4연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엿보겠다는 것입니다. 니케이는 1986년 7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총리가
중참의원 동시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뒤 같은 해 10월 말로 다가온 총재 임기를 당규 개정을 통해 연장한 사례가 있다며 포스트 아베 후보들이 연내 중요한 해산이 아베 총리의 당 총재 4선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개헌을 할 것이고 한국이나 주변국을 위협하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주변국의 위협 때문에 국방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무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이 늘어날수록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의 지속에 관한 고지문. 북한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이례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핵장치와 미사일 발사 시험, 돈 세탁, 위조, 대량의 현금 밀수 등 국제 질서를 기만하고 불법적인 행동들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 및 무역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최근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서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담당하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보복성 삐라 살포를 경고했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삐라를 살포하는 것이 남북 합의에 대한 위반인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남북 관계는 깨졌다. 이제는 휴지장이 돼버린 남북 합의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 라고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에 초롱 섞인 글을 쓴 전단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까지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는 세력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고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방, 미국의 볼튼 전 보좌관이 작성한 회고록인데요. 미국 시간 기준 23일, 앞으로 이틀 뒤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일부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볼턴의 회고록에는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맺기로 결심하고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 선물까지 준비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의에 가슴이 아팠다 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필사적이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치광이 존 볼턴이 공개한 회고록은 거짓말과 가짜 이야기들로 가득한 너무나도 지루한 책이다. 그는 해고당한 날까지도 나에 대해 좋은 말만 했다. 볼턴은 전쟁에 나가고 싶어하는 불만이 가득한 바보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테리 연구원이 전한 회고록에 의하면 지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이 열려있으니 생각해보길 바란다 라고 전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낙관적인 기대감을 안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또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든 목적이 어찌됐든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관계 개선 및 종전선언까지도 실제 계획 중이었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을 원치 않는 세력이 트럼프를 강하게 압박한 탓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늘의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볼턴은 회고록에서 한국의 정의용 안보실장이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을 위해 비공개로 백악관에 찾아온 날 일본의 안보사령탑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도 나를 찾아왔다. 야치 국장은 일본이 남북정상회담의 전 과정을 얼마나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보여줬다. 일본은 당시에 한국에서 뿜어져 나온 기쁨에 맞서려 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려 하자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했습니다. 일본이 남북 관계 개선을 방해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얼마나 회방을 놓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조차도 트럼프의 파격적인 대북 완화 정책을 막기 위해 볼턴을 포함한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가 세상에 공개된 셈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역시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통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초실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회고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라며 2차 세계대전 패망국인 일본이 한국전쟁을 통해 국가 재건의 기초를 마련한 것만 봐도 한반도의 평화는 일본의 이익과 서로 충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했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외교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이 대화로 풀자는 뜻을 셀 수 없이 밝혔지만 침묵과 무시로 일관하던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대표부가 WTO와 일본 대표부에 보낸 패널 설치 요청서를 보더니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중단 없이 이어나가고 해결해야만 한다 라며 적극적인 대화의 의지를 드디어 밝힌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11조 1항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수출 금지 또는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WTO의 가트 11조 1항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인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가운데 그동안 6번이나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WTO 분쟁에서 한국이 6번 모두 승리해 일본이 국제적 망신을 당한 만큼 이번 한국 대표부의 WTO 제소가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이번 볼턴의 회고록 폭탄 발표로 현재 전세계 언론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한번 극찬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고칠 수 있고 이란과 핵 협상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며 노벨상을 받기에 버락 오바마보다 훨씬 더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자신이 노벨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끝없이 외치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다 라고 발언한 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면 900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 16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 없이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명예가 뒤따라오게 되는데